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소화하면서 지수가 요동쳤던 하루였습니다. 탄핵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개인의 패닉셀이 이어졌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대양 재지가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를 위한 목적으로 NH투자증권과 3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6월 5일까지입니다. 네, 롯데가 렌터카 업체 롯데렌탈을 1조 6천억 원의 홍콩계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보유한 56%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넘기기로 한 건데요. 이번 매각 협상에서 롯데렌탈의 회사 가치는 2조 8천억 원 규모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의 구형 우선주가 상장 폐지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이 장내외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서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한화우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를 다뤄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탑5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시가총액이 오늘 44조 원을 넘어가면서 현대차를 누르고 시총 5위에 등극했죠. 현재도 3% 넘는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에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주가 상승세가 예상되면서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렌탈입니다.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죠. 롯데가 어피니티의 롯데렌탈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5% 넘는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금양입니다. 5% 하락하며 마감한 정규장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마치고 저가 매수가 몰리며 상승 전환하더니 현재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디어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MBC의 시청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IMBC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16%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6% 넘는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이스트 소프트 자리했습니다. 급등했던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9시 반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더니 현재도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7% 넘게 상승 중인 롯데렌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이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 매각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상승했고 어제도 좀 상승을 해줬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각 대상 지분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대로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원래 이거 매각 관련돼서 11월 달에 이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각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SK렌터카도 그랬고요. 지금 롯데렌탈도 그랬고요. 이런 렌터카 사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그런 SK 쪽이나 롯데에서 봤을 때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쏘카라는 그 카쉐어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사실 실제로 차를 빌리시는 분들이 수요 자체가 지금 쏘카라던가 그런 카쉐어링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익성 측면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특히나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1월 달부터 풍문으로 나왔던 게 사실화됐다라는 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미리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변동성이 컸는데 아마 시간에서 지금 좀 시세가 나왔지만 내일 또 아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롯데렌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언제 팔고 나가야 되냐 고민을 하실 건데 좀 시세가 조금 더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렌트카 관련돼서 그 산업 자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콩 기업이 사모펀드에서 도대체 SK렌트카랑 롯데렌탈이랑 왜 사갔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홍콩의 사모펀드에서 그 두 가지 기업을 토대로 저는 아마 이 확보된 그런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이게 소카라던가 남아있는 케이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뭐 전동 킥보드부터 시작해서 자전거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렌탈하는 구조가, 카시어링 구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과연 렌트카를 이제 빌릴 것이냐, 그럼 여행 갔을 때도 요즘에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소카라든가 이런 카시어링을 다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뭐 홍콩 이 사모펀드에서 여기를 왜 인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걸 가지고 저는 다른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롯데렌탈이라던가 SK렌터카 이런 쪽에서 지금 뭐 지분이 매각 당해서 뭐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공급이 문제가 있으니까 매각되면은 호재 아니냐, 물론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 있죠. 근데 렌트카 사업 자체를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이게 돈이 될 만한 사업이냐 이걸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왔을 때 저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렌탈 시장 워낙에 안 좋고, 그리고 또 11월부터 이 관련된 매각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로 물량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피디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어피니티가 SK 렌터카의 지분도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SK 렌터카와 이 롯데 렌탈의 뭔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렌트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어디 여행 가가지고 뭐 2박 3일 정도 이렇게 차량 빌리는 거. 그런데 그게 그것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법인 차량입니다. 법인 차량. 그 통상적으로 뭐 대기업이 되든 돈을 잘 버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어느 정도 임원급 이상들은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차량들이 있죠. 이런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차는 아닙니다. 당연히 월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내는데요. 동사가 평균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받는 월 임대료가 60만 원 정도면 아마 차종 기준으로 한 그랜저급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차량을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 렌트를 하는 게 장점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회사는 오히려 비용을 늘림에 따라서 세금이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렌터카는 거의 대다수가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도 이제 뛰어듭니다. 덕분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유출을 해볼 만한 게 롯데그룹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동성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매각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롯데렌탈의 매각으로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변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장사 중에 여러분들이 앞에 롯데하고 딱 쳐서 관련된 기업들 한번 살펴보면은 주가가 지금 다 안 좋습니다. 롯데렌탈 얘만 좋아요. 그러면 알짜리 지금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매각을 하는데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주가는 우선은 올라가는 것인데, 시장에 충분히 유입이 된 정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기존에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은 안 할래라고 돌아설 수가 있겠죠. 적정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 그게 지금은
롯데그룹에서는 우선은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롯데렌탈의 주가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기는 우선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매도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점이고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자제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펀드 품에 들어간 롯데 렌탈 소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IMBC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방송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갔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브릿지님께서 IMBC가 시청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 모멘텀을 좀 언제까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IMBC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반사이익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중간에 나가는 광고에 대한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그게 부각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갈 수 있냐는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탄핵이 주말에 결정이 되면은 요 상승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론으로 작용이 되면서. 근데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뭔가 지금 좀 아직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게 뭐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불거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시청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는 점.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 이유는 YTN도 그렇고요. 지금 특수한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뭔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가 갑자기 등장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모든 국민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청률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감히 이거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이 잘 나왔었던 건 알겠고 그럼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냐 물론 당분간 계속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게 빠르게 뭔가가 막 그런 정부라던가 국회에서 이게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이 돼가지고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올랐던 거가 그대로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인맥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 IMBC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뭐 좀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그냥 이벤트성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뭔가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IMBC 같은 경우는 과거에 특정 후보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인맥주 테마성 이슈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조금 만약에 타점이 잘못되거나 좀 시기가 좀 안 좋으면은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BC 등 방송 관련주들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힌트들 미리미리 챙겨봤고요. 다음 주 시장 일정 확인해 보면서 대응 전략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10일 화요일에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이번 주 내내 대왕고래 관련주들 급락세 이어가는데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미국의 CPI, PPI,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 상승세 둔화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 목요일에 ECB의 기준금리 결정 예정돼 있고요. 두산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의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 관련해서 뭐 찬성과 반대 의견, 어떤 의견 나올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정들 예정돼 있는데요.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일정,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경제 일정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물가 그리고 고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시장의 관심도는 꽤나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물가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마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의 전망치를 대단히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충격으로 작용할 만한 변수는
아니고요. 고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도 일시적인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키울 수 있을 만한 변수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소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일정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대단히 신경 쓸 만한 변수는 우선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와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은 턴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턴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증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1,420원 지금 넘어가고요. 이런 상황이면 1,500원 그냥 갑니다. 그리고 코스피 2,400포인트 억지로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자연스럽게 반등이 안 나오면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밀릴 만큼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턴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 외국인 자금,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여건이 지금 되지를 못합니다. 시장이 턴을 하기에는 역시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물이 되든 현물이 되든 꽤나 들어와 준다면 우리가 추후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배제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적지 않게 반등을 한다면 와 그래도 리스크는 조금 사라졌으니까 이제 조금 반등 한번 기대해 보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약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은 1차적으로 손절 처리하시고 다시 한번 추후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한번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디님께서는 CPI, PPI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종가 기준으로 좀 상승해 줄지 여부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라 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일정들 예정돼 있는데 눈에 띄는 일정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기 하나 작게 보이는 그 대구 시스터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2월 11일 날 인도에 출시를 합니다. 쿠키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게임 맞고요. 지금 저기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게임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다가 어제 NC소프트가 약간 찬물 끼얹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 인도에 출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기 퍼블리싱을 크래프톤이 합니다. 근데 이 크래프톤이 과거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인도에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현지 반응이 되게 좋았고 네. 호평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크래프톤에게 퍼블리싱을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 시스터즈가 인도에 쿠키런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막상 퍼블리싱 하려다 보니까 그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크래프톤이랑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올해 되는 거고 요게 끝이 아니라 일본이라던가 이런 데 내년에 또 쿠키런이 또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량이랑 그다음에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또 인구 많은 곳이 인도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쿠키런이 또 흥행을 하게 되면은 요 지금 NC소프트의 약간 그거와는 좀 결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모바일 앱 수수료 인하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인도에서 요게 흥행을 한다고 하면은 수익성에 직결되는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6월 달에 76,300원에서 정말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그리고 좀 줄여보시면요. 사실 이 대부 시스터즈가 과거에 이제 위메이드랑 컴투스 홀딩스 그 메타버스 NFT 갈 때 그때 여기도 동참했었다가 지금 보면은 그때 고점이 19만 9천 원인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3만 1천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격적으로도 많이 빠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주가가 좀 이렇게 계속 빠졌지만 최근에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만약에 인도의 퍼블리싱 크래프톤과 같이 해서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크래프톤도 좋고
대부 시스터도 좋고 둘 다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만약에 크래프톤이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쉐어하기 때문에 크래프톤 입장에서 좋고 대부 시스터도 좋고. 그래서 리포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은 25년도 해외 진출과 신작 출시의 성장 모멘텀인데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 쿠키런 인도, 그 다음에 25년도 내년 상반기에 일본의 쿠키런 모어메탑, 그 다음에 하반기에 쿠키런 오븐 스매시 이렇게 돼서 지금 글로벌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부 시스터즈는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앱 수수료 구글이랑 애플 쪽,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iOS 쪽에 수수료 인하가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부 시스터즈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의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의 인도 출시 일정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상전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거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들었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이런 리스크들 다 씻어내고 부디 상승해주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주식 걱정은 잊으시고요.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